무용가를 꿈꾸는 한 소년이 있습니다. 소년은 반드시 무용가가 되겠다며 어머니를 졸라 무용 슈즈를 사고 무용가로 인정받을 미래를 상상하며 작은 방 조그마한 거울 앞에 서서 열심히 춤을 췄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소년은 당대 최고로 알려진 위대한 무용수가 마을을 지나갈 거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소년은 그를 감동시키기 위해 몇 날 며칠을 연습에 매진했습니다. 마침내 무용가가 마을에 도착했을 때 소년은 그에게 다가가 물었습니다. 위대한 무용가 선생님, 저에게 훌륭한 무용가가 되는 방법을 가르쳐 줄 수 있을까요? 무용가는 소년에게 춤을 춰보라고 했습니다. 소년은 그 자리에서 춤을 추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긴장한 탓에 소년은 단 한 번도 춤을 춰본 적이 없는 사람처럼 춤을 추고 말았습니다. 당연히 무용가는 소년의 춤에 아무런 감동을 받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단 30초 만에 소년의 춤을 멈춰 세우고 소년에겐 재능이 없으니 무용가가 되는 것을 포기하라고 말했습니다. 절망한 소년은 그날로 무용 슈즈를 버리고 무용가가 되길 포기했습니다. 시간이 흘러 소년은 성장해 평범한 직장을 다니고 가정도 꾸려 행복하게 살았습니다. 그리고 20년 세월이 다시 흘러 중년이 된 소년은 어느 한 공연장에서 그 위대한 무용수를 다시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오랜 시간 궁금해했던 질문 하나를 꺼내 물었습니다. 위대한 무용가 선생님, 선생님은 어떻게 30초 만에 저에게 재능이 없는지 알 수 있었나요? 그러자 무용가 선생이 말했습니다. 그건 사실 내가 정확히 알 수 있는 일은 아니죠. 하지만 내가 포기하라 했다고 그렇게 쉽게 포기한 것을 보면 당신은 진정한 무용가가 아닌 것이지 않나요? 오늘 이 황심소의 라이브 상담 방송을 보시는 당신이 예술가라면 이 소년과 무용수의 이야기를 당신이 아는 예술 분야로 바꿔 다시 생각해 보세요. 아니, 당신이 예술가가 아니라도 당신이 하는 일, 당신이 꿈꾸는 것을 소년의 꿈에 대입해 이 일화를 음미해 보세요. 위대한 선생님, 선생님은 어떻게 30초 만에 저에게 재능이 없는지 알 수 있었나요? 그건 사실 내가 정확히 알 수 있는 일은 아니죠. 하지만 내가 포기하라 했다고 그렇게 쉽게 포기한 것을 보면 당신은 진정한 무용가가 아닌 것이지 않나요? 오늘 이 황심소 라이브 상담은 자신의 가능성을 쉽게 포기하지 않을 당신과 상담소를 찾아온 내담자의 멋진 미래를 응원하며 공개될 것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진정한 예술가를 꿈꾸는 분들께 성공하는 예술가가 되는 놀라운 비법을 몽땅 알려드릴 것입니다. 물론 그 비법을 아는 길은, 아니 성공한 예술가가 되는 길은 결코 쉽지 않습니다. 더욱이 우리 대다수는 그 비법을 마주하고 확인하는 것조차 무척이나 아프고 고통스럽게 느낄 수도 있답니다. 그럼에도 당신이 당신의 꿈을 포기하지 않길 바라면서 황심소에서는 당신의 삶도 당신의 예술도 모두 쉽게 포기하지 말라는 응원의 말을 잔뜩 나열하며 이번 라이브 상담의 문을 엽니다. 오늘 황심소 라이브 상담을 찾아오신 내담자는 20년차 색소폰 연주자 김 선생님입니다. 그는 과연 어떤 고민이 있어 황상민 박사님을 찾아왔을까요? 그 역시 훌륭한 연주자로 성공할 비법을 묻기 위해 이 자리에 선 것일까요? 오늘의 내담자인 김 선생님은 아이디얼리스트로 자신이 누구인지 분명히 드러낼 수 있는 셀프가 높지 않은 상황입니다. 대신 컬처를 자신의 라이프 스타일 삼아 자신이 좋아하는 것, 꿈꾸는 것에 몰두하며 오늘도 내일도 열심히 살면 언젠가 그 꿈이 저 멀리서 나를 마중 나오지 않을까 하는 마음으로 지내고 계십니다. 어떻게 그것을 아냐고요? 바로 우리의 셜록 황상민 박사가 만든 WPI 심리검사를 통해 알 수 있는 것이죠. 20년차 연주자 김 선생님뿐만 아니라 성공하지 못한 많은 예술가들이 혹은 예술가 지망생들이 이런 비슷한 마음을 품고 살아가고 있답니다. 그렇다면 과연 어떤 사람이 어떤 마음으로 어떻게 생활하며 살아야 성공하는 예술가가 될 수 있는지 궁금하시죠?
우리는 지금부터 진정한 삶의 비법, 성공하는 예술가로 가는 길을 찾기 위해 20년차 색소폰 연주가 김 선생님이 어떤 사람인지, 어떤 말 못할 고민이 있는지, 그리고 그가 진정으로 원하는 성공 혹은 그가 바라는 멋진 미래는 어떤 것인지 WPI 상담을 통해 확인할 것입니다. 그의 과거와 현재의 삶을 통해 말이죠. 이야기는 바로 이렇게 시작이 됩니다. 과거 한 시절 케니지의 색소폰 연주는 대한민국에 사는 많은 사람들의 뜨거운 관심과 사랑을 받았습니다. 특히 케니지의 신기에 가까운 놀라운 호흡 능력은 음악 애호가들 사이에 경배의 대상이 되기까지 했답니다. 내담자인 연주가 김 선생님 역시 라디오를 통해 우연히 듣게 된 케니지의 연주곡 다잉 영을 듣고 그토록 감미롭고 아름다운 음색을 들어본 적이 없다고 생각했답니다. 그렇게 색소폰을 접하게 된 김 선생님은 어느덧 연주자 생활 20년에 접어들어 황상민의 심리상담소를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마치 위대한 무용가 앞에 선 소년 마냥 잔뜩 긴장한 얼굴로 자신을 색소폰 연주자의 길로 인도한 곡 케니지의 다잉 영을 연주하기 시작합니다. 케니지의 연주에 반해 연주자가 되었다는 김 선생님의 연주가 셜록황 황상민 박사님의 귀와 마음엔 어떻게 전달이 되었을까요? 그럼 지금부터 김 선생님이 어떤 마음의 아픔을 느껴 황심소 상담실에 색소폰을 들고 오셨는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숨 많이 막히시죠? 예. 네. 색소폰 연주하시는 그로서 이 본인이 악기 연주할 때 호흡 조절이나 이런 거 많이
느끼실 것 같으세요? 어려움을요? 예. 주로 어떤 느낌을 받으세요? 어떤 부분에서 연주할 때요? 뭐 연주할 때나 본인이 연주를 할 때 예. 어떤 기분이든지 어떤 느낌을 받는다. 아, 그냥 제가 연주를 시작했던 이유가 그 음악을 들어서 이렇게 되게 너무 좋았기 때문에 저도 그런 느낌으로 최대한 내고 싶다는 생각? 네. 예. 그러니까 지금 연주하신 게 케니지의 다잉 영이라는 곡을 연주하는데 예. 그 연주할 때 본인은 어떤 느낌으로 연주를 하신 것 같습니까? 오늘 연주를 말씀하신 건가요? 네, 예, 지금 연주하신 거 바로 방금 연주하신 거. 지금은 좀 많이 긴장된 상태, 그리고 긴장된 상태에서 연주를 하시는 것 같으셨다. 예, 오늘은 좀 그랬던 거죠. 그러면 이 스튜디오에서 선생님 연주를 예. 들은 분들은 선생님 연주를 어떤 느낌으로 들었을 것 같습니까? 잘 모르겠습니다. 아, 잘 모르겠어요. 예. 솔직히 제가 듣는 연주는 다잉 영이 아니라 다잉 퍼슨의 다잉 멜로디를 들었다는 느낌. 그것도 힘겹게 연주하시는 거를 들었다는 느낌이었거든요. 예. 그거는 어떤 뜻일까요? 제가 부는 게 좀 힘겨워 보였다? 뭐 그렇죠. 예. 그렇죠. 그러면 연주를 하시는 분이 자기가 부는 거를 힘겹게 연주를 했다라는 거는 어떤 뜻일까요? 이 사람이 자기 연주하는 걸 너무 좋아하고 즐기고 있다는 걸까요? 힘들게 억지로 지금 연주를 하고 있다는 뜻일까요? 이게 음악인지 아니면 자기 스스로에 대한 자해 행동인지 어느 쪽에 가까울까요, 선생님? 지금 말씀하신 거로는 이제 후자 쪽에 가깝다고 이렇게 느끼시는 것 같은데 후자 쪽에 가깝다는 게 어떤 힘들게 이렇게 음악적이지 않다라는 말씀이신 것 같은데 아니 음악도 힘든 음악이 있고 쉬운 음악이 있고 어려운 음악이 있고 즐거운 음악이 있고 음악은 다양하게 인간의 감정을 표현하는 하나의 수단이지 음악 자체가 절대적인 뭐가 있던 건 아닐 거 아닙니까? 예. 특히 선생님이 지금 연주한 게 케니지의 다잉 영이라는 이 곡을 연주를 했다라고 지금 하시니까 예. 저는 케니지의 다잉 영이 이렇게 연주될 수 있다는 거를 선생님을 통해서 다시 느꼈거든요. 그래서 계속 들으면서 아, 힘들게 연주하시는구나. 근데 힘들게 연주를 왜 하실까 이런 이제 생각도 들었습니다. 선생님은 어떠세요? 그러니까 악기 자체가 이게 아무래도 호흡을 많이 쓰고 하는 악기다 보니까 그러니까 부는 게 쉽지는 않거든요. 편하게 이렇게 왜 뭐라 그럴까? 어떻게 말씀드려? 많은 호흡량도 필요하고 또 힘도 많이 이렇게 들어가게 되고 이렇게 보시는 분은 그런 모습으로 볼 수가 있겠죠. 제 부는 자체가 되게 그렇죠. 그러니까 이 색소폰 자체가 호흡량도 많아야 되고 예. 보통 사람보다 예. 그러니까 이 곡을 연주한다는 거는 예. 기본적으로 그만한 본인의 체력 관리라든지 호흡 관리라든지 이런 것을 기반으로 이 음악을 나름대로 즐겁게 잘 표현할 수 있을 때 우리는 그걸 연주라고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예. 그런데 이 악기를 다룰 수 있는 기본 호흡도 준비가 안 됐고 또 그거를 제대로 발휘하지 못하고 이 악기와 씨름을 하면서 이 곡을 연주할 때는 그건 연주가 아니라 어떻게 보면 자학이다. 그런데 선생님이 이 케니지라는 다잉 곡을 연주를 오늘 이 자리에서 색스폰 연주를 하시는 분이라는데 왜 이 자리에 나와가지고 본인의 자학하는 모습을 선생님이 보이시게 되셨을까요? 저는 연주를 최선을 다해서 했다고 이렇게
셜록 황은 김 선생님의 연주를 두고 자학이라 표현하고 김 선생님은 연주에 최선을 다했다고 말합니다. 이 상황을 어떻게 이해해야 할까요? 다시 말해 내가 하는 활동에 나는 최선을 다했는데 다른 이의 눈엔 그것이 자학처럼 보인다면 이 상황을 어떻게 이해해야 할까요? 선뜻 이해하기 어렵고 당혹스럽기까지 한 이 상황을 셜록 황은 어떻게 풀어갈까요? 아니 선생님이 예. 최선을 다해서 하지 않았다라는 이야기는 아닙니다. 예. 근데 선생님이 최선을 다해서 연주를 하는 모습이 음. 저같이 음악에 대해 전혀 모르는 사람이 들어도 저거는 저분이 최선을 다해서 연주를 하지만 저거는 자학이고 자책인데 진짜 이거는 그 음악을 즐기기 전에 선생님의 그 모습 또 선생님의 그 연주하는 것 자체에 대해서 너무나 안타까움이 막 생기니까 저분은 왜 자신을 저렇게 자학하고 자책하는 활동을 하실까? 저거 심리 상담을 하는 사람 입장에서 자연스럽게 여쭤볼 수밖에 없어서 여쭤보는 겁니다. 선생님은 본인이 지금 연주하신 게 자신에 대한 자학이고 자책이라고 생각해 보신 적은 없으세요? 예, 없는 것 같습니다. 그 말은 그러면 지금 연주를 할 때 어떤 느낌으로 어떤 의미를 부여하면서 연주를 하셨습니까? 최대한 이제 원곡에 가까운 퀄리티와 톤과 테크닉과 그런 거를 상상하면서 항상 연주를 하는 것 같아요. 그 제가 들었던 그런 이미지를 머릿속에서 그리고. 좋습니다. 그러면 선생님이 처음에 케니지 이 다행명을 연주를 들었을 때 예. 어떤 이미지를 받았고 어떤 느낌을 받았고 또 그 이미지를 선생님이 최대한 상상하면서 선생님의 색소폰 연주를 통해서 일종의 재현하려고 하시는 거지 않습니까? 예. 그 재현한다라는 건 어떤 의미 또 선생님한테는 어떤 느낌인지 한번 설명을 해 주시겠습니까? 제가 이 악기를 처음 시작한 계기 중에 하나가 이 다응형이란 곡인데 네. 그러니까 처음에는 이제 라디오에서 음악을 듣고 뭔지는 모르지만 너무 좋다. 그렇죠. 뭔지는 모르지만 예. 너무 좋다. 그런데 그 너무 좋다라는 것이 예. 구체적으로 누군가가 야 뭐가 어떤 부분에서 좋냐라고 할 때는 뭐라고 표현을 가장 하셨습니까? 매료됐던 부분은 소리 톤이었던 것 같아요. 소리톤 어떤 톤이었습니까? 그러니까 이 악기가 지금 소프라노 색스폰이라는 악기인데 그때는 어떤 악기인지 모르고 뭐지 근데 이렇게 소리가 이렇게 좋지? 그리고 그 소리가 너무 좋고 음악 멜로디가 너무 아름다웠고 멜로디가 아름다웠고 그 소리가 좋다. 예. 선생님에게 있어서 이 좋다라는 거는 예. 제가 느끼기에는 그것이 어떤 이 음색으로 이야기하면 상당히 삶에 있어서 이 비장미가 느껴져서 또는 너무나 슬퍼서 또는 너무나 고통스러움을 표현해서 또는 너무나 안타까움을 표현해서 너무나 즐거움을 표현해서 또 너무나 슬픈 모습을 나타내서 이 음색이라는 걸 다양한 정서적인 표현을 할 수 있는데 예. 선생님에게 있어 이 좋다라는 것은 그 음색의 어떤 정서적인 톤을 선생님은 좋다라고 했을까요?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깊게는 생각을 해본 적이 없고요. 그러니까 깊게는 생각을 해본 적은 없고 그러니까 네. 소프라노 색소폰을 부는 연주자들은 굉장히 많거든요. 근데 다 각자의 톤을 가지고 어떤 톤은 좀 힘이 있는 톤이 있고 그렇죠. 어떤 톤은 뭐 멜로하다 이제 좀 이쁜 그리고 뭐 포근하다 이런 감정들이 여러 개 섞여 있는데 네. 그 중에 제가 이 케니지라는 연주자의 음악에 매료를 했던 거는 지금 말씀하신 그런 부분들이 이렇게 조금씩 녹아 있었던 거 부드럽고 뭐 포근한 기분도 있고 포근한 제가 기분도 있고 직접적으로 그렇게 생각을 해보지 않았죠. 그런 생각은 안 전체적으로 해보고. 그 조화가 가장 잘 이루어지고 전체적으로 조화가 잘 이루어졌다. 예, 톤의 그런 어떤 무슨 질감이나 이런 어떤 공간감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이렇게 공간감. 좀 동그랗게 이제 좀 이렇게 잘 이렇게 균형이 맞춰진 톤
근데 그런 걸 항상 이제 나도 저 소리가 내고 싶다 그래서 이제 케니지의 지금 예. 연주에서 선생님은 전체적으로 공간감이 잘 어우러져 있는 그런 느낌을 받았다. 그냥 톤과 멜로디와 하모니, 리듬 이런 게 전체적으로 조화가 잘 이루어지고 그게 그냥 직접적으로 좋다? 그냥 이렇게 어떤 뭐 느낌을 제가 뭐 좋습니다. 갖고 그런 자, 곡을 그럴 때 많은 예술가들이 혹은 예술가 지망생들이 말합니다. 그냥 그 작품을, 음악을, 책을, 연극을, 그림을 처음 본 순간, 처음 듣는 순간, 처음 경험한 순간 너무나 좋아서 나도 그 예술 활동을 시작하게 되었다고요. 김 선생님 역시 자신이 우연히 듣게 된 색소폰 연주가 뭔지는 모르지만 너무 좋았고 조금 더 구체적으로는 색소폰의 소리와 연주곡의 멜로디가 아름다웠다고 합니다. 하지만 20년차 연주자에겐 무엇인가 다른 대답이 필요한 것인지 셜록항은 자꾸만 묻습니다. 처음 느낀 연주에 대한 감동과 경탄 이상으로 연주자로서 당신의 연주의 의미는 무엇인가 하고요. 그의 음악과 연주의 실체를 파고드는 질문에 김 선생님은 그 아름다움의 실체나 자신이 느꼈던 마음에 대해 깊이 생각해 본 적은 없다고 고백합니다. 이 고백은 과연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자, 그럴 때 선생님이 음악의 소비자로서 예. 특히 케니지의 음악의 소비자로서는 이 사람이 보이는 연주의 음색이 뭐 이러이러해서 좋다라고 하는 거는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각각의 사람들이 각기 다른 음색으로 소비자 입장에서는 소비를 할 수 있거든요. 근데 선생님의 가장 큰 문제는 20년 전에 선생님이 이 케니지의 연주를 듣고 나도 색소폰 연주를 해야 되겠다 라고 생각하고 그것을 선생님이 연주를 하시는 생활을 지금 무려 20년 동안 하셨어요. 예. 그러면 선생님은 케니지의 다행영이라는 것을 통해 가지고 더 이상 단순히 케니지의 음악의 소비자가 아니라 내가 이 사람 음악을 가지고 재현하는 또 다른 음악의 생산자로서 연주자라는 것은 생산자로서 이제 많은 사람한테 원래는 케니지가 연주한 음악이긴 하지만 내가 나의 색소폰으로 음악을 만들어서 사람들한테 들려준다. 이 상황이 되거든요. 예. 그렇지 않습니까? 그죠? 그럴 때 그러면 나는 나의 어떤 음색을 사람들한테 알려주고 나의 색소폰 연주의 어떤 맛을 사람들하고 공유할 것인가 그 사람들한테 보여줄 것인가 라는 문제를 선생님은 과제를 가지고 있다라는 건 혹시 생각해 보셨습니까? 예. 그렇죠, 그죠? 자, 그런 측면에서 지금 선생님이 케니지의 다행영이라는 곡을 연주했다는 생각은 혹시 드십니까? 그러니까 처음에 이제 음악을 하게 되면 이게 모방을 먼저 이제 하게 되는 것 같아요. 그렇죠, 그런 레퍼런스를 삼고 있는 연주자의 톤을 닮아가기 위해서 같은 종류의 악기를 쓰고 마우스피스를 쓰고 저도 이제 그렇게 시작을 해서 거기에 근접하게 제가 이상형으로 그리는 톤에 근접하게 다가가려고 노력을 했었고요. 지금 말씀하신 대로 잠깐만요. 예. 선생님 그러면 다가가려고 노력을 예. 하셨다는 겁니까? 그리고 지금 그럼 선생님 연주하시는 거는 어느 정도 케니지의 연주 음색이나 분위기나 느낌을 선생님이 재현하고 계시다라는 생각은 드십니까? 그렇죠. 이제 음악을 계속하면서 그 소리를 담고 싶었던 기간이 되게 많이 길어졌던 것 같고요. 그래서 네네네. 이게 만약 목표치가 이 정도라면 계속 가는데 이제 채워지진 않는 뭔가가 예. 그 목표치를 100%, 120% 채우는 걸 떠나서 예. 선생님은 지금 그 케니지의 다행영이라는 거를 이 재현하는데 선생님 나름대로 재현하는데 목표치의 몇 프로 정도를 채우고 계신다고 생각이 드십니까? 지금 현재요. 네. 한
7, 80% 정도는 올라왔다고 좀 생각이 아, 굉장히- 7, 80% 올라왔다고. 그럴 때 7, 80%의 모습으로 재현한 것이 예. 지금 선생님이 연주를 하신 거죠, 그죠? 예, 그렇습니다. 자, 그러면 선생님이 지금 7, 80% 연주할 때 이거는 케니지의 음색이나 또는 그 연주를 재현하는 나의 음색에서 어떤 감정을 드러내고 어떤 느낌을 드러내고 또 내 나름대로 여기에서 어떤 분위기나 이런 거를 사람들하고 공유하고 싶다. 혹시 이런 거 있으세요? 그냥 이제 저 원곡과 똑같이 그 사람 테크닉과 호흡과 톤을 닮아가고 그거를 이제 그렇게 이제 인식을 심어주고 싶다라는 생각이 많이 강했던 것 아, 같아요. 그래요? 아. 그러면 김일이라는 사람은 없는 거네요? 오늘 라이브 상담에선 예술가가 구현하는 예술의 정체가 무엇인지, 정확히는 우리의 내담자 김 선생님이 하는 연주가 어떤 의미인지 확인하는 질문이 반복해서 나옵니다. 이 질문을 받을 때마다 20년차 연주가 김 선생님은 자신만의 음악이 무엇인지 콕 찍어 설명하시기보단 내가 감탄했던 연주가의 연주와 닮아가기 위해 테크닉을 연마했다는 대답을 하고 있습니다. 이 땅의 수많은 예술가들 역시 이와 비슷한 이야기를 합니다. 더 높은 경지에 이르기 위해, 성공하는 예술가가 되기 위해 더 나은 솜씨를, 기술을, 기능을 익혀야 한다고 믿기 때문에 할 수 있는 대답이죠. 그런데 셜록 황은 케니지의 모든 것을 닮으려 오랜 시간 애썼던 김 선생님께 그 노력의 결과로 자기 자신이 없다는, 자기 자신을 잃었다는 마음 아픈 이야기를 하십니다. 이에 대해 김 선생님은 어떤 이야기를 하실까요? 근데 그렇다고 이제 이게 참 되게 그러니까 제가 아무리 그 사람을 똑같이 흉내내려고 해도 그 100% 제가 닮을 수는 없으니까 어쨌든 그게 제 연주라고는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제가 하는 연주는 제 연주지만 그러니까 그래서 그거를 뛰어넘고 싶은 그 사람의 톤보다도- 잠깐만요, 예. 선생님. 어떤 이 거장의 연주를 내가 흠모해서 그 사람의 연주를 모방을 할 때 예. 많은 사람들은 내가 저 사람의 연주를 뛰어넘고 싶다라고도 생각할 수 있지만 그 사람의 연주를 내가 흠모해서 그 사람의 특성을 내가 받아들이고 또 그 사람을 나의 1차적인 수련 목표 정도까지는 생각할 수 있는데 그 사람은 그 사람이고 또 나는 나니까 그 수련하는 과정에서 그 사람과 다른 나만의 뭔가를 그 사람의 곡을 통해서 내가 만들어내고 싶다. 이런 생각은 선생님이 지난 20년 동안의 연주를 하는 과정에서 한 번도 생각은 안 해보셨습니까? 아니 물론 했습니다. 그러니까 했어요? 그러니까 뭐냐면 제가 좋아하는 연주자가 네. 케니지만 있는 건 아니니까 그래요? 네. 제가 이제 카피를 하고 흉내냈던 연주자들이 만약에 3-4명이 있다 그러면 네, 3-4명 누군지 한번 이야기를 뭐 해보시죠. 데이비 코즈라는 연주자도 있고 네. 뭐 데이비 샌본 네. 코즈와 샌본, 예, 그 다음에요? 그다음에 마이클 링턴, 에릭 메리엔탈 네. 그다음에 뭐 커크 웨일럼 뭐 그렇죠. 그러면 예. 이 잘한다는 사람, 좋다는 사람은 내가 다 나름대로 모방하고 또 그 사람들 연주를 내 거로 하려고 했다. 예, 맞습니다. 그것이 20년 동안의 나의 연주 수련 활동이었다. 이 이야기가 되네요. 예, 그렇죠. 그러니까 이렇게 단순히 생각했던 거예요. 이 사람들의 장점을 그리고 좋다는 내가 거를 다 해서 끌어모으면 내 거가 하면 만들어질 최고의 예, 퍼펙트한 맞습니다. 내게 만들어질 거다. 예, 그런 생각으로 했었던 거예요. 좋은 것들을 다 끌어모으면 최고의 것을 만들어낼 수 있다. 언젠가 세계 최고의 미인을 만들어 보겠다는 사람들이 세상의 미인들을 모두 끌어와서 그들의 가장 아름다운 부위를 조합해보고는 다음과 같은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최고의 눈, 최고의 코, 최고의 입을 가진 미인들의 부위로 세상 최고의 미인을 만들 수 없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이는 최고로 아름답다고 이름난 것을 한자리에 모은다고 해서 더 완벽한 무엇이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의미랍니다. 그렇지만 내담자인 김 선생님뿐만 아니라 우리 대다수는 좋은 것을 최대한 끌어모아 내 것처럼 만들어 보려고 애쓰다 보면 그것이 내 것이 되리라 믿고 삽니다.
그런 믿음으로 삶도 살고 일도 작업도 하고 지내면서 최선을 다해 살았다, 일했다 생각하곤 합니다. 물론 그 와중에 놀랍게도 뭔가 아닌데, 아쉬운데 하는 느낌을 가지기는 하지만 그런 느낌이 왜 생기는지, 문제가 어디서 발생했는지 제대로 확인하고 해결하려 하기보단 아직 때가 되지 않아서, 운이 좋지 못해서라고 자위하다 종국엔 조금 더 노력을 해보자 관성처럼 생각하며 반복되는 일상으로 돌아갑니다. 그 결과 놀랍게도 우리는 내 삶을 사는 것도, 내 작업을 하는 것도, 나만의 예술 활동을 하는 것도 실상 진짜 제대로 한 것이 아니라 나라는 존재를 잃은 채 해왔다는 것을 어느 날 어느 순간 마주하게 됩니다. 지금 딱 이 순간이 바로 김 선생님께 그러한 순간입니다. 평생 최고를 흠모하고 최고를 담기 위해 최고를 참고하고 따라하며 연습하고 또 연습했는데 그럼에도 내 것을 만들지 못한, 최고도 되지 못하고 그 무엇도 아닌 그 상태의 말입니다. 김 선생님도 그와 비슷한 마음과 믿음을 가지고 사는 우리도 이 상황을 어떻게 소화할 수 있을까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선생님이 다잉 영이라는 이 곡을 연주를 할 때는 케니지의 연주도 아니고 김현철의 연주도 아니고 그냥 이게 뭐 하는 일인가라는 안타까운 느낌을 지금 주는 상황이었다라고, 저같이 음악을 전혀 모르는 무식한 사람이 지나가면서 한마디 툭 했으면 선생님한테는 어떤 느낌이 들까요? 굉장히 충격적인데. 왜 충격적입니까? 그러니까 전 나름대로 이제 연주를 하면서 이제 그런 얘기도 많이 듣고, 이제 뭐 어떤 이야기를 많이 들었는데? 잘한다, 똑같다, 뭐 이런 얘기. 그렇죠. 그런 얘기 들으면서 비슷해지는구나, 잘해지는구나. 그러면서 이제 점점 내가 더 좋아져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그런 생각을 했는데 역시 음악에 이런 말씀은 처음 들어요. 지읒도 모르는 그러니까 제가 그랬지 않습니까? 음악에 대해서 이영자도 모르는 네. 진짜 막말로 그런 인간이기 때문에 네. 저는 그냥 내가 들어보고 야 저게 무슨 연주냐, 저거는 막노동이다 라는 느낌이 들어서 선생님 힘드시지 않으세요? 이 이야기가 나온 거예요. 선생님이 연주하는 곡이 뭔지 모르고 저한테 들리는 거는 이 색소폰 음색이 아니라 선생님의 가쁜 호흡만 들리는 그런 상황이었기 때문에 그럴 수 있다고 충분히 이해되는 게 네. 모든 사람이 제 음악을 좋아하지는 않으니까. 아니 그거는 선생님 음악을 좋아하고 싫어하고의 문제가 아닙니다. 그거는 그냥 제가 그랬지 않습니까? 지나가는 사람이 음악을 잘한다 못한다, 예를 들면 버스킹 같은 거 길거리에 하는데 되게 관객이라는 게 음악을 잘하는 사람이 폼 잡고 세종문화회관에서 듣는 그런 모습 아닐 거 아닙니까? 그런데 저 사람이 뭔가 내공이 있다 느껴지는 거는 아무리 급히 지나가도 음색 하나에서 느낌이 오거든요. 예. 그런데 힘겹게 연주를 하고 있다 그러면 물론 참 안 됐다, 진짜 힘들게 진짜 연주하시는구나 이렇게 생각하는 거, 또 그 사람이 무지하기 때문이라고만 돌릴 수는 없는 거지 않습니까? 예, 맞습니다. 그러니까 근데 그런 말씀을 대놓고 하는 네, 처음 들어요. 네. 오늘 셜록황의 상담은 20년차 연주가의 연주에서 그 세월만큼의 내공을 발견할 수 없었다는 뼈아픈 진실을 직면하게 합니다. 도대체 WPI 상담이란 무엇이기에 이렇게 무자비한 이야기를 하는 것인가 싶기까지 합니다. 그래서 이 상담을 받는 김 선생님이 의도치 않게 더 자책하고 자학하며 긴긴 고통의 시간을 보내지 않을까 걱정이 되기도 합니다. 하지만 다시 한번 생각해 본다면 누군가 당신의 삶에 대해, 작업에 대해, 예술에 대해 편견 없이 있는 그대로의 마음으로 있는 그대로의 현실을 이야기해 준다면 그것은 과연 당신을 향한 질책이나 아픔의 말로만 정의될 무엇일까요? 도리어 우리 삶의 냉철한 반성과 새로운 시작을 위한 황금 같은 조언일까요? 네, 제가 그건 아주 황상하지라고 스님 생각하셔도 됩니다. 어떻게 심리 상담하는 인간이 저럴 수가 있냐 라고 하지만은
그거는 선생님 생각하기에 어떤 것 같습니까? 저 사람이 너무 무지했어. 아니면 잔인하게 내 연주를 이야기하는 건가? 아니면 지금까지 나의 연주를 듣고, 너 잘한다, 잘했다 하면서 격려해 주시는 그분들이 어쩌면 내가 어떻게 연주하든지 관계없이 그냥 좋은 게 좋은 거다 생각하고 그냥 예의상 그렇게 좋은 이야기를 해준 게 내가 현재 이 상태에 있게 만든 건 아닌가 하는 역으로 생각을 혹시. 저런 생각은 참 제가 이렇게 지금까지 음악을 계속 이렇게 하고 밖으로 활동을 안 했던 이유 중에 하나가 네. 뭐 연주할 기회가 있었을 때마다 뭐 잘한다, 멋있다 뭐 이런 얘기를 많이 들었었는데 네. 근데 제가 만약에 자만을 했다면 그래 나 되게 잘하는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을 텐데 저도 이제 제 객관적으로 저를 보려고 많이 노력을 하면서 네. 그 말들이 이제 진심으로 느껴지지가 않더라고요. 저는 이제 난 부족한데 왜 잘한다 그러지? 이러면서 항상 고민을 하면서 또 연습하자 이렇게 갔던 것 같아요. 저는 이제 그렇다고 그래 내가 정말 잘하나? 뭐 잘하는 부분도 있고 못하는 부분도 있고 그렇겠지만 그러니까 저도 제가 부족한 부분을 느끼기 때문에 그래서 계속 공부를 하게 되고 레슨을 받게 되고 그런 과정이 지금까지 이어졌던 것 같아요. 예. 그거는 선생님 참 놀랍네요. 많은 사람들이 선생님을 칭찬하고 격려한 것은 예. 선생님은 전혀 신경을 쓰지 않고 거기에 자만하지 않고 선생님은 열심히 혼자서 연습하고 공부하는데 노력을 했는데 예. 어떤 인간이 지금 내 음악을 들어보고 평생 한 번도 듣지 못한 무지막지한 이야기를 지금 한마디 던지면서 나의 20년 동안에 자만하지 않고 연습한 거를 단칼에 묵사발을 만들어내는 이런 희한한 현상을 선생님이 20년 전에 저한테 차라리 이런 이야기를 들었으면 내가 그러면 얼마나 잘하는지를 이 무식한 너한테가 아니라 다른 사람들한테 내가 공연을 해가지고 확인을 받으리라 라는 거를 차라리 더 빨리 하셨겠네요. 네, 그런 게 좀 아쉬운 점이, 그러니까 겁이 났던 것 같아요. 이제 평가를 받는 게, 그러니까 말씀하신 대로 지금처럼 제가 연주를 했을 때 잘한다, 못한다, 뭐가 좋다, 나쁘다를 제가 받아들일 수 있었으면은 말씀하신 대로 내가 뭐가 부족하지? 또 반성하게 되고 또 연습하게 되고 이런 점은 좋구나 하면서 이제 그렇게 나갔으면 좋은데 겁이 났던 것 같으니까. 그렇죠. 겁이 나서 잘하는 모습만 보여주고 싶다 보니까 그렇죠. 지금은 부족한 것 같아. 그렇죠. 그러면서 연습하자 이러면서 실질적으로 그런 피드백을 받기를 두려워했던 것 그렇죠. 같습니다. 맞아요. 그런데 선생님이 무려 20년 동안 연습하고 혼자서 연습한 것이 과연 연습이었을까? 열심히 도망가면서 연습하는 코스프레를 보여주는 그런 시간을 20년 동안 선생님이 혹시 사시지 않았나? 이렇게 제가 물어보면 선생님은 뭐라고 답하실까요? 저도 이제 상담하시는 거나 이런 거 들으면서 그런 생각을 했었던 것 같아요. 어느 시점부터는. 코스프레 그런 건 모르겠는데 고민을 하기 시작했던 것 같아요. 왜 이러지? 왜 이러지? 왜 뭐를 이럴까? 고민을 하시기 시작하셨어요? 왜 이렇게 안 될까? 이렇게 시간을 들이면서 나는 연습을 했는데 왜 하는데도 실력이 늘지 않을까? 그렇죠. 그렇죠. 근데 네. 지금 최근에 저번에도 상담할 때 말씀드렸지만 네. 이제 시간만 들이고 어떤 효율성이나 이런 뭐 계획성이나 이런 거에서 내가 좀 말씀하신 게 그 코스프레일 수도 있는 거죠. 나 연습을 했어. 오늘은 몇 시간을 했어. 네. 난 열심히 했어. 이런 걸로 넘어갔던 것 같다라는 생각도 이제 들긴 하죠. 예. 네. 내가 몇 시간 동안 연습했으니까 나는 그래도 열심히 연습하는 삶을 살고 있어. 그렇지만 몇 시간 동안 연습한 게
어떤 결과로 나타나는가? 그건 결코 확인받고 싶지 않아. 특히 황 박사같이 저렇게 무섭게 싸가지 없이 상담하는 인간은 내가 결코 만나지 않으리라 하면서 황심소를 몇 년 동안 들으면서도 내가 저 사람 말하는 거는 가능하면 한편으로는 찔리긴 하지만 한편으로는 상담받으러 가지 않으리라 이러면서 몇 년을 있다가 지난번에 상담을 받으러 오신 거죠. 그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네. 막상 상담을 받고 나니까 내가 너무 늦게 온 건 아닌가 라는 생각도 드셨죠. 그죠? 예, 맞습니다. 그래서 오늘 그러면 그동안 내가 20년 동안 내가 노력하면서 지냈다라는 것이 뭔지 혹시 조금이라도 느낌이 오십니까? 내가 나름대로 미친 듯이 노력을 하고 내 딴에는 노력하고 연습했는데 내가 무엇을 노력하고 연습했는가? 과연 연주를 노력하고 연습했는가? 나의 음악 세계를 만들어 나가는 걸 노력하고 연습했는가? 아니면 연습하고 음악하는 코스프레를 줄기장창 1년, 2년도 아니고 10년, 20년 동안 하면서 주위에 있는 사람들한테 왜 날 보고 그래? 내가 그래도 열심히 노력하고 연습하잖아. 나 좀 내버려둬. 끝까지 나를 후원하고 지지하고 언젠가 내가 성공할 때를 좀 기다려주지 못하겠어? 라는 마음으로 지내왔다라는 거는 혹시 느낌은 드십니까? 그런 부분도 없지 않은 것 같아요. 20년차 색소폰 연주가 김 선생님은 자신이 연주자가 되어온 과정을 원곡과 가까운 퀄리티와 톤, 테크닉을 가지기 위한 시간이었다고 표현했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연주는 원곡자를 7-80% 정도 재현하는 수준으로 현재 자신이 하는 연주가 자신만의 연주라고도 언급했습니다. 그리고 실제 자신의 실력에 대한 냉혹한 평가가 겁이 나 오랜 세월 피드백을 받기 두려워했으며 그 과정에서 왜 시간을 들여 연습을 하는데도 실력이 늘지 않을까 고민했다고 합니다. 그런 김 선생님은 자신은 열심히 노력하고 연습했으니 주위에선 언제나 자신을 후원하고 지지하고 성공의 때를 기다려야 한다고 믿고 지내왔습니다. 이것이 색소폰 소리에 반해 색소폰 연주자로 20년째 살고 있는 한 예술가의 삶의 모습이자 그가 절절히 느끼는 아픔의 배경이자 이유입니다. 이는 비단 김 선생님만이 가진 아픔과 삶에 대한 믿음이 아닙니다. 이 땅에 수많은 예술가들이 이와 비슷한 마음으로 시간을 보냅니다. 지금 혹시 자신이 20년차 연주가 김 선생님과 비슷한 삶을 살고 있다고 생각되시나요? 그래서 지금 머릿속에 도대체 어떻게 해야 하는 거야? 라는 생각을 하는 순간 연이어 지금껏 해왔던 일들이 들인 시간과 에너지가 모두 헛된 것처럼 느껴져 해결 방안을 찾기도 전에 자책하는 마음을 향해 달려가고 계신가요? 황상민 박사님의 예술가를 위한 WPI 상담은 자신을 질책하기 위해 존재하는 상담이 아닙니다. 오히려 당신에게 이 어려움을 뚫고 나갈 힘을 주기 위한 상담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현재 자신이 어떤 상황 속에 있는지, 어떤 문제를 경험하며 아픔을 겪는지 분명히 인식할 필요가 있습니다. 진실로, 진정으로 제 삶의 주인으로 내 삶을 풍요롭게 만드는 삶을 살고자 하신다면 계속해서 이 상담을 그리고 우리의 내담자와 함께 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성공한 예술가란, 아니 성공한 사람이란 다른 사람들이 자신에게 던진 벽돌로 단단한 기초를 쌓을 수 있는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지금 이 상담은 바로 우리의 내담자가 그리고 여러분이 직접 자신의 기초를 단단히 세울 벽돌을 가질 두 번째 기회라고 생각하시면 어떨까요? 상담센터를 개설해 전문 심리치유사로 일하고 있는 저는 WPI 초급 워크숍에서부터 심리치유사의 길을 시작했어요. 마음 약방이 시작된 것은 WPI 초급 워크숍에서부터 마음 읽기를 배우고 제 마음을 읽으면서부터였어요.
우와, 그럼 저도 전문 심리치유사가 돼서 심리상담과 심리치유, 코칭 활동을 할 수 있나요? 그럼요. 저도 제 마음을 읽고 저를 다양하게 표현하는 작가가 될 수 있나요? 아, 그럼요. 저는 그냥 제 자신과 다른 사람들의 마음이 뭔지 알고 싶은데. 그럼요. 할 수 있어요. 바로 WPI 초급 워크샵에서. 나와 주변 사람들의 성격과 마음을 읽고 다양한 삶의 어려움을 해소하는 비법을 알고 싶으시다면 지금 바로 WPI 초급 워크샵에서 마음 읽기 첫걸음을 시작해보세요. 우와, WPI 창시자이자 대한민국 대표 심리치료사 황상민 박사님께서 가르쳐 주신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WPI 초급 워크샵은 WPI 프로파일, 자기평가에 대해 구체적으로 배울 수 있습니다. 또한 멘토들의 지도로 자신의 프로파일을 해석받을 수 있고 황상민 박사님께서 직접 해주시는 간단한 1대1 원포인트 레슨까지 받을 수 있답니다. 지금 삶이 막막하고 힘들게 느껴지시나요? 낯선 사람들과 함께 공부하는 것이 힘들게 느껴지는 분들이더라도 개인 상담을 받듯이 WPI 초급 워크샵에 참여해보는 건 어떨까요? 온라인으로 참여한 다른 사람들과 함께 각기 다른 사람들의 마음을 부담 없이 편하게 읽는 시간을 가지며 자신의 마음의 아픔 그리고 삶의 어려움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얻으실 수 있습니다. 초급 워크샵 수료 이후 심리상담, 심리치유 전문가가 되는 임상수련을 받고 싶으신 분들은 WPI 전문가 과정에 지원해 자신의 꿈을 실현해 나갈 수 있습니다. 마음을 읽고 내 삶을 새롭게 만들어 나가는 첫걸음 WPI 초급 워크샵 지금 바로 신청하세요.